C# 문법으로 변수와 기본 연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C 언어나 C++, 자바, 기타 프로그래밍 언어를 해본 사람이라면 이 부분은 건너뛰셔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초심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기존의 언어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건너뛰어도 될 것 같습니다. 변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변수는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상자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상자를 구매한다고 하면 상자가 여러 종류의 크기가 있죠. 1호 상자, 2호 상자 등 담을 물건의 크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크기의 상자가 존재하게 됩니다. 가령 옷을 담기 위한 박스와 신발을 담기 위한 박스의 크기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상자가 있으면 어떤 상자인지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자에 이름을 붙여두기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상자 안의 내용물을, 즉 신발이 들어있다면 기존 신발을 다른 신발로 바꿔서 넣을 수도 있겠죠. 이와 같이 내용물을 교체하기도 합니다. 변수는 물건을 보관하는 것처럼 데이터를 보관 또는 저장한다고도 표현하는데요.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크기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변수의 타입이 존재합니다. 가령 정수형, 인테저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1, 2, 3과 같은 정수를 보관하기 위한 것이고요. 실수형, 리얼 넘버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소수점이 있는 거, 1.2, 2.8 이런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문자열형이 있는데 스트링 타입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문자 A, B, C를 여러 개를 붙인 것을 문자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문자열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자에 우리가 이름을 붙여둔 것처럼 변수도 서로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변수에 저장된 값은 상자의 내용물을 바꾸는 것처럼 교체, 즉 변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교체될 수 있습니다.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변수를 선언하는 것을 변수 선언문, Variable Declaration Statement라고 얘기하는데요. 문법은 한 줄이면 됩니다. 먼저 타입명을 쓰고 공백 문자를 몇 개든 집어넣은 다음에 변수 이름을 적어주고 마지막에 세미콜론으로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int x 세미콜론이라고 하면 정수형으로 변수 이름을 x라는 상자를 하나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float y는 실수형으로 변수 y를 생성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수면 real이라고 쓸 것 같은데 C 언어도 그렇고 소수점 있는 것들은 float라고 기술을 합니다. 이름을 이렇게 지은 이유가 있는데 그냥 여기서는 실수를 float라고 쓴다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문자열을 표현할 때 string 이와 같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문자열을 표현하는데 문자열이라는 것은 문자를 여러 개를 합친 것을 말한다고 했었죠. 변수 선언문과 더불어서 동시에 좀 살펴볼 것이 할당문이라는 것입니다. assignment statement, assign이 할당, 즉 넣는다는 뜻이죠. 이것은 변수의 값을 교체할 때, 값을 바꿀 때 쓰는 문장입니다. 문법은 변수명을 적어주고 넌 사인이죠. equal 사인하고 똑같은데 값 그리고 세미콜론을 해줍니다. 여기서 이 사인이 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넌 사인의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다가 넣어준다, 할당해준다는 뜻입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같다는 뜻은 요 equal 사인을 두 개 연속해서 쓰는 것을 equal 사인으로 쓰게 되는데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위에서 정의한 이 int x의 값을 바꾸겠다 그러면 x는 2 세미콜론 이렇게 하면 x 변수에 2의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비슷하게 y는 2.3f 이게 플로트인 경우에는 우리가 넣고자 하는 숫자 다음에 f를 써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명심하세요. 그러면 2.3이라는 숫자가 변수 y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g는 따옴표를 했죠.
하고 high라고 하게 되면 high라는 문자열이 G에 들어가게 됩니다. 변수 선언과 할당을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타입명 공백 문자 변수일은 다음에 할당문을 연속해서 나열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int x는 1세미콜론이라고 하면 x라는 이름의 정수형 변수를 만든 다음에 이를 값을 넣어둡니다. 플로트 y는 1.2f라고 하면 실수형으로 y라는 이름의 박스를 만들고 1.2를 넣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링 g는 hello라고 하면 문자열 타입으로 g라는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 hello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일 타입의 변수 여러 개를 동시에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콤마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타입명 다음에 변수 이름을 콤마를 이용해서 중간에 나열해 주면 됩니다. 가령 3개의 변수 정수형으로 선언한다면 int x, y, g 세미콜론 이렇게 선언하면 됩니다. 그리고 타입명 다음에 변수 이름 뒤에 초기 값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에는 int x, y는 10, g 세미콜론 이렇게 하면 인테저형으로 3개의 변수 x, y, g를 만들고 y에다가 10을 넣게 됩니다. 기본적인 연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거나 상수값, 1, 2, 3 이런 상수값을 기반으로 원하는 값, 여기 따옴표로 표시했는데요.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연산의 종류가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 더하기 2라고 하면 요게 더하기 연산을 뜻하는 겁니다. 10과 상수 10과 상수 2를 더해서 결과값을 얻고 싶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연산의 결과는 새로운 값이 생성이 됩니다. 이 첫 번째 예에서 연산의 결과는 12라는 새로운 값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변수 x의 값에서 변수 y의 값을 뺀 결과값이 새로운 값이 되겠습니다. 연산을 수행할 때 더하기, 마이너스 이거를 부호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면 연산을 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연산자, 오퍼레이터라고 부르기 때문에 용어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즉 변수가 정수형이냐 실수형이냐 문자열형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연산의 종류가 미리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형, 실수형 타입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산은 사칙 연산, 즉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네 가지고요. 곱셈인 경우에는 곱하기가 아닙니다. 별표 모양으로 된 것을 곱셈으로 사용을 하고 나눗셈을 슬래시라고 표현하는데요. 일자가 기울어진 모양이 키보드 자판에 보면 물음표 밑에 있습니다. 요게 나눗셈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외에도 더 있는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자열인 경우에는 연산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접합 연산이 있습니다. 기호가 이거랑 똑같은데요. high라는 문자열과 콤마 밥이라는 문자열을 접합하라 그러면 두 개의 문자열을 서로 붙입니다. 그래서 결과값이 high 밥이 그 결과값이 됩니다. 그러면 더해야 될지 접합해야 될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고 하면 이 연산자의 왼쪽과 오른쪽의 타입을 보세요. 왼쪽이 문자열이죠. 오른쪽이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문자열과 문자열일 때는 접합이 되는 것이고 양쪽이 x와 y가 정수면 정수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 플로트면 실수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호가 동일한 걸 쓰더라도 연산에 되는 인자값이 무슨 타입이냐에 따라서 그 연산에 해야 되는 일이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제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빈 씬을 하나 만들고 스크립트를 붙이기 위해서 빈 게임 객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 게임 객체에 테스트 스크립트라는 컴포넌트를 하나 붙이겠습니다. 없으니까 create and add를 해서 붙이겠습니다. 테스트 스크립트를 열어보겠습니다. 테스트 스크립트에서 변수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int x
int y 두 개의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x라는 변수에 10을 assign 하겠습니다. y라는 변수에 20을 assign 하겠습니다. 그리고 debug.log를 이용해서 두 값의 합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두 수의 차이 x 곱하기 y, x 나누기 y를 해보겠습니다. 10과 20을 더하니까 결과값이 30, x에서 y를 빼니까 마이너스 10 곱하니까 200, x를 y로 나누니까 몫이 나오게 되겠죠. 10을 20으로 나누면 몫이 0이죠. 나머지가 1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값이 0이 되겠죠. 저장을 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합, 차, 곱, 나누기, 목, 0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비슷하지만 정수형이 아니라 플로트인 경우를 봅시다. 그러면 플로트 x, 플로트 y라고 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x는 10.0f, y는 20.0f를 해주고요. 결과를 보겠습니다. 차이를 보이는 거는 요거는 실수기 때문에 0이 아니라 10을 20으로 나누면 몫이 0.5가 되게 되죠. 그래서 값이 정수형일 때랑은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거의 같지만 나누기 연산에서 0.5가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변수를 여러 번 선언할 때 이렇게 한 줄씩 써도 되지만 x, y 이렇게 선언을 하면 플로트 타입으로 x, 플로트 타입으로 y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칙연산의 한 종류로 증감연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칙연산을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연산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더하기 두 개를 연달아서 쓰면 증가시키는 연산자인데 변수의 값을 1만큼 증가시킵니다. 이해해서 좀 더 설명해 주겠습니다. 마이너스를 두 개를 연달아 쓰면 이거는 감소시키는 연산자, 1만큼 감소를 시키고요. 이러한 표기법은 좀 단순하게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그젬플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수형 변수 x가 10을 갖고 정수형 변수 y가 20을 갖습니다. 그런데 x의 값을 1만큼 증가시킨다고 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x는 x 플러스 1 세미콜론. 그런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 똑같이 x 뿔뿔 세미콜론 이렇게 해주면 위와 10번째 라인과 11번째 라인은 똑같은 일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debug.log로 찍게 되면 x가 10이었으니까 여기서 11이 되고 여기서 12가 돼서 12가 출력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y가 20인데 y는 y-1 하면 19가 되죠. y- 하면 하나를 줄여서 18이 됩니다. 위쪽과 아래쪽을 비교해 보면 훨씬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표기법은 굉장히 많이 쓰니까 알아두시고요. 참고로 플러스를 뒤에 썼는데 앞으로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똑같은 효과를 내게 됩니다. 증가연산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이걸 쓸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취향대로 쓰시면 됩니다.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수형 변수 x가 10의 값을 갖고 정수형 변수 y가 20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인 10에서 x에다가 10을 곱한 값을 다시 x에 넣습니다. 그러면 10 곱하기 10이 되니까 100이 되죠. 100이 x로 들어갑니다. 밑에는 라인 10과 라인 11은 동일한 일을 합니다. 방법은 넌 사인을 왼쪽과 오른쪽을 보시면 x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죠. 이때 오른쪽에 있는 x를 없애고 여기 있는 연산자를 넌 앞쪽으로 당겨 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붙입니다. 곱하기는 이렇게. 그러면 위와 아래는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10이었는데 100이 되고 다시 10을 곱하니까 1000이 되죠. 그래서 찍어보면 1000이라고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는 1만 더 있었지만 이 예에서는 y에다가 10을 더했죠. 그런데 이것도 좌우의 y가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y를 생략을 하고 더하기를 넌 앞쪽으로 당겨 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y 더하기는 10 붙여 써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14라인과 15라인은 동일한 게 됩니다. 뭐 이렇게 쓰는 게 좋으시면 이렇게 쓰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있나 싶어서 저는 이런 방식을 더 선호합니다. 취향대로 쓰십시오. 요약입니다. 변수 선언문을 살펴봤습니다. 정수형, 실수형, 문자열형, 그리고 할당 선언문을 살펴봤고 변수에 적용되는 사칙 연산들을 살펴봤습니다.